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는 것들 두 가지 얘기하고, 그것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제가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도 반등을 했습니다. 저는 좀 사라지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등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반등한 시점들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1월 4일 급하게 올랐고 1월 6일 실적을 냈을 때 요거거든요. 그리기를 보면 요게 1월 6일인데 안 좋은 실적을 되게 냈어요. 컨센보다 하회했는데 주가는 견주했습니다. 1월 4일 그러면 왜 뭐가 저렇게 올렸을까? 실적이 좋은 것도 아닌데 그날 반도체 업종들이 다 올랐거든요. 무엇이 반도체를 저렇게 올리게 했을까? 회사마다 좀씩 다르지만 어쨌든 1월 4일 날은 대부분 올랐고 최근 들어서 올라 있는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반도체나 삼성전자를 추천하는 얘기도 아니고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자는 얘기예요. 왜 올랐지? 실적은 안 좋은데 한번 보시자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삼성전자는 조금 지금 상황이 좀 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면 TSMC는 2023년에 340억 달러 투자한다는 거죠. 삼성전자는 124억 달러 투자하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늘리겠다. 얘는 작년보다 조금, 그러니까 추정치가 조금 줄어들고 얘는 뭐 좀 늘리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점유율을 좀 할 텐데 TSMC 점유율은 50%가 넘고 삼성전자는 얘 한 4분의 1 정도 되죠. 4분의 1인데 투자 규모는 한 3분의 1 정도 되네요. 네. 그런데 삼성전자는 원래 뭐라 그랬냐면 2030년 파운드리 1위 달성을 하겠다 그랬어요. 파운드리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삼성전자는. 어디서 돈이 나서 투자해야 될까요? 당연히 메모리에서 수익이 나야 되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삼성이 무작정 증산을 해서 경쟁사들을 괴롭히거나 죽일 수 있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에 돈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TSMC는 계속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삼성은 메모리에서도 적자를 내면 파운드리를 쫓아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삼성전자도 역시 감산을 할 확률은 굉장히 높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기술적 감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도대체 너 뭐가 기술적이니? 라고 보면 여기 나오는 게 그거죠. 생산 라인의 최적화, 차세대 제품의 공정 전환. 생산 라인을 최적화한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부분의 수율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들은 여태까지 계속적으로 라인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나온 거잖아요. 라인을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그 라인의 배치와 장비를 교환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뭐뭐뭐 작업들을 해야 되니까 그 라인을 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삼성의 뭐 라인이 10개가 있는데 내가 2개를 요번에 업그레이드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어쨌든 업그레이드 하는 동안 20% 감산 효과는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삼성은 추후에 이익을 늘릴 수 있는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라인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번에 차세대 제품 공정전환이라고 하는데 뭐 더 비싼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거나 아니면 선단 공정이나 뭐 미세화 공정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과정을 좀 확대해서 하면 기술적으로 감산이 좀 되겠죠. 그러면 웨이퍼 투입량도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판매량이 줄어드니까.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디램 가격이 이렇게 쭉쭉 떨어지고 있잖아요. 디램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디램 가격이 떨어지고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내가 디램의 유통업자라면 재고를 늘릴까요? 줄일까요?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재고를 줄이죠. 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사놓으면 계속 나는 갖고 있는 재고가 평가 손실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줄여야 됩니다. 만에 하나 삼성이 감산을 하고 하이닉스나 마이크론도 웨이퍼 투입량을 줄이겠다고 했으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반전을 딱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순간에는 재고를 늘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중간 단계에서 재고의 변동성이 종합 반도체 회사에서 사가는 반도체 양과 상당히 밀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사이클이 나오는 거니까요. 어쨌든 삼성이 웨이퍼 투입량을 줄이게 된다면 그게 기술적 감산이든 뭐든 반전의 시간들은 빨라질 것이고 그러면 삼성전자 이익이 증가하는 게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1위를 하겠다라는 목적에 부합한 행동이죠. 그래서 좀 오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재밌는 상황들은 이런 거예요. 너는 줄였어. 너는 줄인 거 알겠어. 근데 웨이퍼 제조사들은 어떻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웨이퍼 제조사들은 1위가 일본의 시네츠입니다. 그리고 SK 실트론, 그리고 글로벌 웨이퍼스, 이거 대만 회사고, SK는 당연히 우리나라 회사고, SK 실트론은 LG 실트론을 인수한 거고, 자, 다 증설하고 있어요. 다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이퍼 투입량이 올해는 조금 줄어들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반도체가 줄어들 리가 없다. 반도체가 점점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으로 다들 웨이퍼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들이 반도체가 그러니까 차후에 지금은 줄어들 수 있어요. 2023년은. 하지만 2026년 이때는 지금 사용량보다 훨씬 더 많이 쓸 거라는 거는 뭐 좀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죠? 네, 그래서 웨이퍼 회사들은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조금 턴을 했죠. 그래서 하나 머티리얼도 이렇게 턴했습니다. 하나 머티리얼 빠진 거 보면 뭐 엄청 많이 빠졌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으니까요. 거의 반토막? 반토막 이하로 빠졌다가 이제 반토막인가요? 언급된 회사는 추천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신기하게 같이 움직이고 있다. 물론 처음에는 같이 움직이지만 나중에는 더 좋은 회사들이 더 많이 올라갈 확률이 있으니까 반도체 회사 중에서도 우리는 좋은 회사를 찾아야 될 필요는 있죠. 어쨌든 아주 바닥에서 대비해서는 20% 정도 올라왔습니다. 근데 너무 바닥을 딱 찍은 거라서 저 바닥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반등은 어떤 사건이 만드느냐 가격이 만드느냐. 그러니까 사건은 하락했기 때문에 바닥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닐까? 저는 훨씬 더 이게 맞다고 봐요. 근데 사람들은 사건에 집중하죠.
사건에. 왜냐하면 그래야지 논리적인 전개나 이야기가 맞잖아요. 어떤 사건이 없는데 무엇이 일어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의 반등은 항상 사건들을 연결시킬 수는 있어도 선행적으로 알기는 어렵다. 그것은 제가 노이즈라는 책에서 말씀드렸던 정상의 계곡. 그러니까 이해는 했지만 이해는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하지만 그 사건이 그 일어나기 전에 나는 판단할 수 있었던 거랑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가격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사건에 집중하지 말고 가격에 좀 집중하는 게 확실히 수익률을 높이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래서 충분히 쌌을 때 우리가 무언가를 사는 연습을 좀씩 나눠서 한다면 좋은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뭐 사건이 너무 대단하고 좋으면 발빠르게 움직이시면 되겠죠. 네. 하지만 가격이 1순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드릴 말씀은 제가 이게 11월 12일 날 우리 등대 스터디 했던 거예요. 기억하시죠? 그때 제가 여행 말씀드렸습니다. 여행.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막 어마어마해지고 있을 때 어차피 내년 봄이면 다 풀릴 수밖에 없는데 여행주를 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행주를 특정하진 않았고 충분히 뭐 가능성 있는 회사들을 공부하셔서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사셨던 분들은 다 수익이셨을 거예요. 근데 여행이라는 것도 한 번에 올라간 게 아니라 수많은 우여곡절들을 겪었어요. 저 이후에 주가들은 꽤 많이 올랐지만 실제로 우리가 3일 전에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중국이 우리나라가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그러니까 중국이 확산자가 너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 뭐죠? 밀라노에 들어갔던 중국 여행객의 상당수가 코로나 환자였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막 우리나라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중국 여행객 귀국자 전원을 PCR 검사를 했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우리나라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해 버렸죠. 우리는 이제 중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여행주가 흔들릴 때 우리 커뮤니티에 제가 올렸던 글은 야 이거 일시적인 거 아니야? 좀 사면 안 돼?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게 지금 보면 양성률이 30% 돌파한 거고 중국이 보복했고 그 다음번에는 어저께 7시간 전이잖아요. 어저께는 양성률이 5.5%. 그러니까 중국에서 들어오던 사람도 걸렸을 거고 어쨌든 중국도 피크치를 지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있으면은 중국도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낮아질 테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엄격한 입국 통제를 하지 않을 거고 그러면 결국은 억눌려져 있던 중국의 여행 수요는 한국으로 밀려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일일 일비할 필요 없고 너무 올랐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비중 낮은 것들은 이렇게 뭐 좀 이런 식으로 샀다면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도 된다. 이게 바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주식은 변동성이 크니까 일부 변동성을 이용하셔라 하는 것들의 실예죠. 굉장히 많이 그냥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중에서 제일 안 움직인 것들을 샀으면 충분히 수익이 나왔죠. 그죠? 네.
샀던 종목들은 다 다르시겠지만 누구는 굉장히 괜찮은 수익이 나오셨을 거고 누구는 뭐 그거 약간 아쉽지 모르지만 플러스가 났을 거예요. 분명히 이건 플러스가 날 수밖에 없었던 투자 아이디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변동성을 좀 이용하면 된다. 너무 몰려다닐 필요가 없다. 조금만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들인데 왜 그거를 몰려다녀서 기회를 놓치냐 이런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